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조용해도 인기 있는 사람과 조용해서 무시당하는 사람, 이 두 사람 간의 차이라고 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킹메이커 오도환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네. 어떤 분들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조용한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심한데 소심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성격이랑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무언가를 주고 있느냐. 예전에 한번 원숭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동물적인 본능을 보기 위해서. 예. 하나는 대형 브로마이드가 있고요. 한 개는 원숭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나나 터미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원숭이한테 택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통 바나나로 가는 게 바나나로 좋다고요. 가는 게 네. 우리가 생각하기 일반적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바나나 바로 먹으려고 하는 건데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브로마이드로 간다는 거예요. 그 대형 브로마이드로. 왜냐면 사람들을 따랐더니 그 사람 옆에 갔더니 그냥 먹을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바나나 보이는 바나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이 사람한테 가면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도 똑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표면적인 어떤 1차원적인 물질보다도 네. 그 이면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돈이라든지 물질적인 거는 내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 예. 그렇게 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장 쉽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의 그런 인기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줄 수 없는 느낌이 들면 뭐 인기 없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이 네 가지를 못 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돈을 계속 대줘야 돼요. 내가 뛰어다녀야 돼요. 그 사람 움직이지 않아요. 같이 뭐 캠핑을 갔는데 그 사람 가만히 있거나 불친절하거나 대화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만나서 우리가 겪으면서 알면 좋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만났을 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게끔 만드는 게 브랜딩인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이제 그 사람을 검증하지 않아도 그냥 툭 그 사람의 이야기만 좀 듣고 내용 좀 들으면 바로 한눈에 그냥 팍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킹메이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킹메이커가 뭔데? 그러면 사람들을 되게 특별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자신을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 이런 걸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요, 자기 전문 분야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굉장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대표님도 굉장한 분이시지만 만났을 때 나랑 이렇게 있으면 난 이런 걸 얻을 수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어. 이 느낌만 딱 주게 만들려면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전문성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서 보이는 역할.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근데 보이는 역할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본질 더하기 포장. 마케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냥 본질 더하기 마케팅을 한 것까지가 가치다. 그리고 가치에다가 곱하기 광고를 통해줘야 브랜드가 생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본질 떡 얘기 한번 해볼까요? 떡. 네. 떡 좋아하시나요? 떡 좋아하죠. 네, 그렇죠. 그럼 꿀떡. 꿀떡 좋아하죠. 네, 꿀떡 좋아하시죠. 꿀떡이 본질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마케팅 포장이죠. 제가 꿀떡을 이제 대표님이 좋아하는 꿀떡을 사왔어요. 근데 꿀떡이 보통 이제 흰색 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넣어서 드리는 거하고 그냥 비닐봉지 있죠. 검은 비닐봉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로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을까요? 잘 포장되는 곳에다가 만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꿀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선물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포장을 검은색 박스에다가 굉장히 있어 보이게 고급함에다가 그것도 한 개씩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선물을 줬더니 그 박스 값이 4,000원. 근데 떡 값은 2,000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인 일인데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선물해 줬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구나.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굳이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는 떡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좀 있어 보이게끔 포장하는데 좀 포커싱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본질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어 보이게 하는 거를 거의 절반 정도의 힘을 써서 하고 그 다음에 알리는 행위까지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포장지를 입을 필요도 있고 포장지를 입은 상태에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노력까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있어 보이게 할 것이냐. 아직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네. 그래야 사람들에게 조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제가 과거에 이제 저희 아버지를 제가 최초로 퍼스널 브랜딩을 했더라고요. 봉고차에다가 찌그러지게 펴드립니다.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셨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포장을 하지? 이제 아버지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과거에 해외에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베트남이든 뭐 사우디든 이렇게 파견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그거를 한 2년 정도를 했죠. 색배합도 잘하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세 개 했던 스킬을 지금도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해외파 페인트 경력이 있으신 거네요? 특별하지 않죠. 다 갔잖아요, 그때는. 근데 해외파 경력 갖고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간판에 대해서 이제 하셨다가 다 망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간판 하셨던 그때 경력이 있는데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 고시로 간판 기능사 자격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시험이 쉬웠대요. 이게 걸문 줬대요, 그냥. 아버지 얘기에 의하면. 근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간판도 철을 다루는 거지 않냐? 그럼 이거 간판 기능사 1급인데, 그것도 최초인데, 그러면 이것도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간판 기능사를 취득하신, 철을 잘 다루시는 아버지가 판금 도장을 합니다. 이 두 개만 갖고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간판이랑 철이랑 좀 거리가 있어요. 페인트도 그 벽을 칠하는 거하고 자동차를 칠하는 거하고는 방식도 다르고 브리도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데이비드 오겔비라고 한국의 아버지가 얘기한 건데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듣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두 개를 조합해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포장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과함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이 두 개를 엮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만으로 좀 부족한 거예요.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고 이렇게 됐던 차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쭉 나열을 했죠. 그리고 나서 길거리 봉고차는요 가격이 너무 싸요. 야,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좀 올리고 뭔가 더 가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고급사 가격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공업사 가격 대비 80% 저렴하다. 실제로는 봉고차 하시는 분들보다는 가격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일반 공업사나 그런 데보다 훨씬 싸니까 그것도 장점이 됐죠. 그래도 부족해요. 뭐가 있지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고시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가서 공을 치고 오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집은 카드빚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제 글이 지금 광고글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의 심정에서 진정성 있게 글을 쓰는 것이다 보니 혹시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당시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회원수가 3,000명이 쌓이는 거예요. 갑자기? 예. 지금까지는 공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봉고차를 오겠다고 예약이 3달치가 꽉 차는 거예요. 와. 그 원리를 알고 나니까 자신을 계속 포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슬로건이라든지 네이밍, 강점을 있어 보이게끔 포장을 하고 컨셉을 잡는 거죠. 컨셉을 잡아서 컨셉을 노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만의 매력이 있는 부분들 그거를 약점을 보통 숨기잖아요. 근데 저는 약점 오픈하라 그래요.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소심한 사람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조용조용해요. 조용조용하고 굉장히 자기가 이제 느려요. 이런 분들은 되게 신중하신 분이니까 철저하고 아주 완벽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이 또 가능하죠. 만약에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다. 나는 사람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또 어떻게 보면 메이킹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과 만남이 굉장히 소중해지겠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의 강점과 그리고 숨기고 싶은 약점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결국은요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들은 다 인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러게요. 이게 그냥 내 선에서 끝나고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게 돈으로도 연결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런 지점에서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포장은 내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기반으로 거짓의 경계선까지 올라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해외파를 안 갔다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그 간판 기능사 1급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내 최초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있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상대방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 그냥 미국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이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혼나요. 겸손해라. 네가 한 일을 감춰라. 중간만 가라. 네, 중간만 가라. 네.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게 만드는 훈련을 받아옵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내 가게에 와서 어떤 누가 와가지고 이 아저씨 간판 이게 뭐예요? 간판 바꾸시고 메뉴판 너무 메뉴 많아요. 바꾸시고 맛 짜네. 이거 내용 바꾸세요. 안쪽에 주방 상태, 위생 상태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기분 좋으세요? 혹시?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사람이 백종원이에요. 그럼 기분이 오히려 좋아지죠. 아, 이분이 이렇게 나한테 관심. 한 번에 확 들어오잖아요, 뭐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골목식당을 한 100번 봤고 1000번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지점을 갔더니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심어리게 내가 막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바꾸시고, 이거 이렇게 바꾸시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쫓겨납니다. 네. 소금 뿌려요, 와서. 소금 촥, 나가!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굉장히 내가 이쪽에서 그래도 컨설팅을 좀 했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말이 먹혔겠죠. 저는 있어 보여야 되는 이유가요. 실제로 누구나 다 비즈니스의 목적 그리고 사람이 사는 목적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결국은 내가 힘들게 시간 다 써가지고 그 사람을 못 바꿔줬다. 그럼 그거야말로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확장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A, B,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점짜리예요. 3명은 다. A, B, C는 100점인데 A, 평상시에 그냥 늘 자기가 하던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숨기면서 자기가 하던 대로 해요. 자기가 늘 숨기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70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를 막 뻥튀기를 하고 막 과장했어요. 아, 이렇게까지 이걸 얘기한다고? 10분 정도로 해서 딱 140점으로 보여요, 얘는. 이 C는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면서 꿋꿋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이 C는 묵묵하게 이제 100점이 됐잖아요. 100점으로 보였어요. 그럼 자, A, B, C 중에서 3년 뒤에 가장 성공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B? B. 예. 아, 역시 정확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C에다가 제가 좀 힘을 실었는데 안 먹히시네요. 역시 심리학의 대가십니다. 아니, 그 전에 그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A는요, 자기가 늘 낮췄기 때문에 100점이지만 70점으로 보였어요. 선택을 못 받아요. 일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결국 3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 일을 접거나 자기는 그 일이 맞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접어버려요. 0점이 돼 있죠. 그 C는요, 자기가 딱 한 수준까지 보여요.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100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면서 또 이렇게 어쩔 때는 또 깎아가면서 열심히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3년이 지난 다음에 150점 정도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성장이 돼 있습니다. B는 140점으로 보였잖아요. 굉장히 잘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일거리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7개가 몰려요. 그러니까 7개의 일을 3년 동안 처리했다 그러면 70%의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더 성장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3년 뒤엔 1000점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갑져지고 정말 인사이트도 빵빵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고객들, 그 사람한테 이용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140점으로 보였던 걸 욕하게 될까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리고 심지어 소개도 되게 하기 좋아져요. 야,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알고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브랜딩이 되다 보니까 이거 브랜딩 쪽이나 뭐 이렇게 사람 만드는 거는 이 사람이 최고야. 뭐 이러면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브랜딩이 한번 되는 것은요, 내 고객을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내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표현을 하면 잘난 척한다. 소위 말해서 나댄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좋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얘기예요. 실제로요, 잘난 척하는 사람과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또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광고의 벌원칙, 옷게팅 15개, 13가지 브랜드 법칙, 브랜드 상대성 이론, 세분 포지셔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걸 요약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되게 있어 보였습니다. 있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전략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의 전략 자체가 되게 가치 있어 보이면 돼요.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정도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욕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오케팅에서 1개를 얘기한 게 그거예요. 대의, 돕는 마음, 누구를 도울 것인가. 여기에서 완벽한 포커싱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모든 것들이 과하지 않게 느껴져요. 우리가 고기를 막 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어떤 반바지 입고 나시티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저씨 그렇게 고기 굽지 마요. 뒤집어 소금 촥 이때 소금 뿌리지 막 이래요. 그럼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5성급 호텔 주방장이에요. 그리고 저기 신라 호텔 막 딱 받고 있어요. 빨간 티 딱 두르고 있고 모자 딱 하나 들고 있고 이러고 지나가다가 아저씨 고기 굽지 마요. 소금 촥 이때 뿌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사람은 똑같은데 거기서 내가 브랜딩이 안 돼 있으면 아까 그 반바지에 나시티가 되는 거고요. 잘 먹히고 안 먹히고의 차이가 브랜딩인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브랜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 나의 본질은 같지만 내가 어떻게 포장지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로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저는 되게 너무 이 채널 좋아하는 채널이고 또 이렇게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진짜 한번 만나보면 사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만나서 딱 뵀더니 와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이 계신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냥 선한 이미지의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제가 이제 대표님 거 좀 보기도 했어요. 봤는데 다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정도인가요? 이름을 딴 데 나가서 하시는데 놀면서 배우는데 심리학으로만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네이밍도 있고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게끔 막 진짜 막 그런 느낌들이 좀 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대의. 어차피 대표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이 일을 하신 거고 누구나 다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돈만 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돈을 쫓지 말고 대의를 찾아라 라는 메시지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걸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 낮추는 행위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순간 자기 스스로도 세뇌가 돼요. 자기가 원래 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계속 벼룩처럼 가둬두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40점으로 보이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 자신감 없어 보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 사람이 눈빛에서 막 광채나고 진짜 이 일에 대해서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어서 확실하게 바꿔줄 것 같은 사람이랑 일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후자죠. 자신을 낮추는 거는요 최악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낮추는 게 미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틀린 거네요. 아예 정말 저는 이거를 바꿔주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학자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해외 나가면요 그렇게 자기를 낮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은 다 이렇게 막 이만큼을 보여주면서 나는 뭐 이거 했고 막 이러는데 국내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안 했다 막 이러니까 결국은 보여지는 게 전부인데 그 싸움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브랜딩 싸움에서. 저는 진짜 한 가지에 딱 진리인데 많이 다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들어봤던 노래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죠? 진짜 다 특별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장점이 다 보이고 그 사람들만의 달란트, 재능이 너무나 많이 다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재능을 못 살리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특별하지 않다.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재능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자신만의 보물이 다 자기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보물들이 강점이라고 달란트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받고 태어난 거예요. 보물을 어떻게 찾죠? 부모님이나 진짜 가까운 지인들이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을 찾아도 되지만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나 지인들 그리고 물어보면요.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너 이거 잘하잖아. 너 이거 진짜 너 특별하던데?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들이 나의 강점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찾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졌죠. 그러게요. 이게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만 이제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약간 뭐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위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그걸 찾으려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런 나의 보물을 좀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만나면 한 분 한 분이 다 특별하고 진짜 막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빛났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더 돋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좀 빛나게. 네. 제가 오늘 꼭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이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진짜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미 얘기 드린 것처럼 인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됐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반지하 세입자고요. 밥 먹는 거 진짜 고생했었던 상황이고 결국은 제가 실직해서 잘리기도 했고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특별하지 않고 제가 만난 분들을 다 특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보시는 모든 분들은 진짜 다 너무나 특별한 존재예요. 자신만의 달란트 진짜 찾는 거 처음에 힘들 거예요. 주변에도 물어보시고 자기한테도 계속 물어보시고 해서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걸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낭중이 씨처럼 그냥 팍팍 돋보여가지고 그 분야에 진짜 전문가가 되시길, 킹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킹메이커 오도환 대표님을 모시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특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